재무제표는 기업의 잠재적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자본의 변동, 현금의 흐름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의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정기적으로 특정 시점이나 특정 기간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회계기간을 구분합니다. 회계기간의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이 경우 1월 1일은 기초,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사업연도인 2020년의 경우에는 단기, 전년도인 2019년의 경우에는 전기, 그리고 다음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차기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즉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태인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왼쪽인 차변에는 자산이 표시되고 오른쪽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됩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이 운영되고 거래가 발생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금액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지만 재무상태표 등식은 계속 성립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가 자본보다 앞에 표시되는 이유는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이 주주의 소유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파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시 채권자들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주주는 후순위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산과 부채는 1년 이내 만기 도래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이 중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처럼 주로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고, 비유동자산은 주로 투자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와 자본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활동인 재무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현금 유입에 기여하게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현금화되거나 사용되어서 없어질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이외의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한 미래 기간 동안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자산 중에서 채권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채권자가 기업에 빌려준 자원이므로 타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인 매입채무,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입금이나 사채 등이 부채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이외의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주지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상환할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인 기업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런 과정을 유상증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주들은 투자의 대가로 기업의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으면서 투자 자금에 대한 대가를 수취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특징은 투자한 자금을 초과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기업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파산하게 된 경우 주주는 주식 매수 자금을 초과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본은 크게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 자본 중 주식의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표시되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의 누적 금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 누적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예시입니다. 이 재무상태표에서 2020년 자산 총계는 1,011억 원이고 부채 총계는 560억 원, 자본 총계는 451억 원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작성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에 작성한 재무상태표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표시해서 기업의 경영성과와 수익성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따라서 자본이 증가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을 당기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익이나 비용 중 당기 순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재평가 이익 등이 있습니다. 당기 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합계를 총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인 왼쪽에 표시되고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의 경우에는 대변인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주주지분,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기초의 자본에서 기중의 변동사항을 거쳐서 기말의 자본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본 변동표의 예시입니다. 기초인 20년 1월 1일에 자본총계 850원에서 유상증자로 납입자본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이후 배당으로 감소하는 내역, 기타 포괄손익의 발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0년 12월 31일 기준 1880원의 자본총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회계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 증자나 감자, 차입과 상환, 배당금의 지급 등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각각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주석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 정책이나 숫자 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한정된 항목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석은 이러한 설명을 위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재무제표의 한 항목을 구성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